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 여행길에 나서는 미국인들이 모두 3,9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어제까지 미 전역 7개 주에서 9건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24일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참사 당시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학생 수천 명이 총기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연대 시위에 나서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여름 냉방철을 앞두고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 추가 상승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 여행길에 나서는 미국인들이 모두 3,9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8% 넘게 늘어난 수치고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7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전미 자동차협회는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여행길에 나서는 미국인들이 모두 3,9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3,620만 명에 비해 8.3%나 늘어난 수치고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7년에 근접한 겁니다. 올해 여행에 나서는 미국인 가운데 자동차 이용객은 3,490만 명에 달하고 항공편을 이용하는 미국인은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렇게 메모리얼데이 연휴 여행 수요가 급증한 데는 위드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의무 착용과 거리 두기가 완화됐고 인력난으로 급여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보복 여행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여행 수요가 한꺼번에 본물처럼 몰리면서 항공편과 숙박 예약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업체인 트립잇에 따르면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 예약된 항공편과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 렌트카 등 여행 관련 예약률은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국내선 예약 증가율은 207%, 전체 항공편 예약률은 지난해에 비해 253%나 급증했고 캠핑 숙박 184%, 렌트 숙박시설은 134%가 증가했습니다. 또 전국 호텔 예약률은 지난해보다 42%나 늘어나면서 인기 지역의 호텔들의 경우 일부 객실은 이미 예약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어제까지 미 전역 7개 주에서 9건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감염이 확인된 지역은 매사추세츠와 플로리다, 유타, 워싱턴,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뉴욕입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미 전역 7개 주에서 9건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감염이 확인된 지역은 매사추세츠와 플로리다, 유타, 워싱턴,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뉴욕입니다. 한편 월렌스키 국장은 9건의 확진자 모두 동성애자나 양성애자인 남성 혹은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월렌스키 국장은 낙인이 아닌 과학에 근거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또 현재로서 일부 집단이 당장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지만 전염병은 주나 국경을 신경 쓰지 않는다며 노출 위험은 특정 그룹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낙인과 차별 없이 발병에 접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9건의 감염 샘플은 추가 검사와 게놈 조사를 위해 CDC에 취합됐고 CDC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월렌스키 국장에 따르면 이번 9건의 확진 사례 중 일부는 최근 원숭이 두창 발병이 활발한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온 전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아프리카 외 지역 20여 개국에서 약 200명의 확진자와 100여 명의 의심 환자가 발견됐다면서 각국의 감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어제 SNS에는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참사 당시 학부모들이 경찰 통제선 앞에서 절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범죄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소셜미디어에는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총격 참사 사건이 벌어진 24일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외곽의 경찰 통제선 앞에서 아이들의 생환을 애타게 기원하며 울부짖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폴리스라인 너머에서 부모들은 비명을 지르며 울었고 경찰은 추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이 학교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학부모들은 경찰들을 향해 어서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 왜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 두느냐고 소리쳤습니다.
한 엄마는 범인을 향해 총을 쏘라고 울부짖었고 다른 여성은 내 딸이 저기 있다고 절규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무장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곧바로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학교 맞은편에 거주하는 주민 도라 에스트라다는 워싱턴 포스트에 경찰은 학교 앞에 그냥 서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AFP 통신은 목격자들을 인용해 출동한 경찰이 학교로 진입하지 않자 학부모들은 자신에게 총과 방탄복을 달라며 직접 학교로 들어가겠다고 울분을 터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딸의 사망 소식에 학교로 달려갔던 저신토 카자레스 역시 최소 40명의 무장 요원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신속하게 대처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참사를 계기로 미 전역에서는 학생 수천 명이 총기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연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총기 폭력 반대 단체들은 심사숙고와 기도를 넘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초등학교 총격 참사를 계기로 학생 수천 명이 총기 규제 강화를 주장하며 수업 거부 연대 시위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총기폭력 반대단체 행동을 요구하는 학생들 SDA는 인터넷에 공개한 성명에서 더는 안 된다며 또다시 총기폭력이 우리 학교들로 비집고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심사숙고와 기도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며 의원들이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NBC 뉴스 등에 따르면 시위에 참여한 고교생과 대학생들은 이날 정오를 기해 교실을 박차고 나와 운동장 등에 모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선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 미시간, 미주리, 오하이오, 뉴욕 등 여러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시위 현장을 담은 영상과 사진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주의회 티아라 맥 주상원의원은 일부 학생들이 주의회 앞에 일제히 3분간 눕는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총기 규제 강화 입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SDA와 연계된 총기 규제 옹호 시민단체 모든 마을에서의 총기 안전은 이날 미국에서 최소 80건의 관련 시위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각계에서도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어제 상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국내 테러 방지법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여름 냉방철을 앞두고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 추가 상승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범위한 정전 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6월물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이날 장중한 때 100만 BTU당 9.401달러까지 치솟았다가 8.90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100만 BTU당 9달러를 넘어선 것은 값싼 셰일가스가 대량 공급되기 전인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거래가 활발한 7월물 천연가스 가격은 100만 BTU당 8.89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이번 달에만 20% 오르는 등 지난 1년 동안 196% 급등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겨울철 난방 수요 충족을 위한 천연가스 재고 확보가 이뤄지기 전에 여름철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 천연가스 가격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천연가스 재고는 5년 평균치보다 15%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재고 감소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는 유럽의 액화 천연가스 수요 증가와 기대에 못 미치는 미국 내 천연가스 증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천연가스 생산량은 코로나19 대유행 때보다는 증가했지만 굴착 장비와 인력의 부족, 파이프라인 용량의 제한과 증산보다는 수익을 부추기는 경영진 보상책 등의 영향으로 늘어난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한 수준입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비영리 단체인 북미 전력개통 신뢰도 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천연가스 상승으로 인한 발전량 부족으로 올여름 광범위한 정전 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시 탈출 현상이 심했던 팬데믹 초반 약 1년 동안 30만 명의 시민들이 뉴욕시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들 가운데 인구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26일 센서스국이 추산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7월 1일로 종료되는 한 해 동안 뉴욕시에선 직전해 전체 거주민의 3.5%인 30만 5천 명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인구가 줄어든 겁니다.
뉴욕시 다음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인구가 5만 5천 명, 6.3% 줄었고 시카고에선 4만 5천 명, 1.6%, LA에선 4만 1천 명, 1%가 감소했습니다. 전국 10대 도시 중 인구가 늘어난 도시는 단 두 곳으로 샌안토니오에서 1만 4천 명, 피닉스에서는 1만 3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중소도시까지 포함하면 잭슨빌과 샬럿 등에서 인구가 늘었습니다. 한편 이런 대도시 엑소더스 현상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됐던 2020년 3월부터 나타났고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더 심화됐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지난 10년간 도심 바깥으로 떠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팬데믹이 이를 가속화한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출산 전성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이 더 나은 학군이나 가족 친화적인 집을 찾고 있고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금리까지 낮추자 모기지를 받고 도심 바깥으로 이주하는 젊은 층들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번 센서스국 자료는 지난해 7월까지의 집계 결과이기 때문에 지난 가을부터 사람들이 다시 도심으로 돌아왔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코로나19가 전국의 도시 경관을 영구적으로 변화시켰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두고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15개 이사국 중 13개 국가가 찬성하면서 가결 마지노선은 넘겼지만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불발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으로 가결 마지노선인 찬성 9표를 훌쩍 넘겼습니다. 하지만 반대표를 던진 2개국이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동시에 5개 상임 이사국 중 단 한 국가도 반대하지 않아야 통과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 발사한 데 대응해 미국 주도로 추진된 겁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륙 유류 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의 유류 트리거 조항이 추가 대북 제재 추진의 근거가 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를 해왔고 지난 25일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막판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자 곧바로 결의안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 배럴에서 37만 5천 배럴로 각각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북한이 광물 연료와 광유, 이들 증류한 제품이나 시계 제품과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조만간 유엔 총회에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해명해야 합니다. 분유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2달이면 공급량이 충분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로 FDA 측은 분유를 국가 비축물자로 관리하고 앞으로 있을지 모를 공급 부족에 대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로버트 칼리프 식품의약국 국장은 어제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정부와 민간 부문의 노력으로 2달 후면 분유 공급량이 수요를 웃돌 것이라며 남아도는 분유를 정부가 관리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석유나 항생제 등을 국가 비축 물자로 관리해 비상시 공급 부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칼리프 국장은 개봉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분유를 어떻게 비축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비축물자 가운데 특히 의약품은 정부가 정기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합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FDA가 에보트사의 미시간주 공장에 대한 안전검사와 대응에 늑장을 부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칼리프 국장은 에보트 공장의 안전 문제를 고발하는 보도가 나온 뒤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밀락 브랜드로 미국 분유 시장을 상당 부분 점유한 에보트사는 지난 2월 미시간 공장에서 박테리아가 검출된 뒤 FDA의 명령에 의해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미국 내 분유 부족 사태는 올 초 시작됐지만 에보트 공장이 가동을 중지한 뒤 더 악화됐습니다.
에버튼은 이후 공장 재가동 문제를 놓고 FDA와 협의해왔고 다음 달 4일 가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오는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ASQ 한인금연센터는 한인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SQ 한인금연센터는 현재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인 금연 희망자들을 위해 문자와 온라인 등록, 전화 등을 통해 한국어로 무료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흡연자가 수신번호 66819로 금연이라고 문자를 보내면 금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몇 주 동안 매일 한국어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문자로 한인금연센터에 원하는 질문을 할 수 있고 금연 카운셀러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SQ 한인금연센터 온라인 웹사이트에서도 등록할 수 있고 등록 후 이메일로 금연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을 마치면 금연 카운슬러와의 연락 후 2주치 무료 니코틴 패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흡연자의 가족이나 친구도 한국어 무료 전화 1-800-556-5564로 연락하면 금연을 돕는 방법에 대한 전문 금연 카운슬러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ASQ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뉴욕 시간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은 오는 31일 오후 공사관 3층 전시실에서 제1회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강연 주제는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복원으로 찾은 역사로 6년간 복원공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담당한 김종헌 배재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공사관 복원의 건축사적 의의와 새로 발견된 역사적 사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뉴욕과 뉴저지 등 전국 주요 도로에서 다음 달 5일까지 안전벨트 미착용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특히 뉴저지는 포트리와 클립사이드 파크, 파라무스와 해켄색, 티넥 등 한인 밀집타운에서 주정부 지원을 받은 지역 경찰 등이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모든 차량 탑승자에게 안전벨트 착용이 요구됩니다. 위반 시 뉴욕은 $50, 뉴저지는 $46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맨하탄 연방법원은 어제 신흥수 전 노아은행장에 대해 SBA 대출 사기와 뇌물수수 모의와 횡령, 착복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신 전 행장은 최대 3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됐고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있을 예정입니다.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신 전 행장은 자신이 내세운 브로커의 커미션을 착복하고 자신의 지분이 있는 사업체에 SBA 대출을 받도록 해 규정을 위반하고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전국학생정보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2학년도 봄학기 전국대학 등록생은 1,334만 3,158명으로 지난 2020년에서 21학년도 봄학기에 1,400만 5,856명 대비 4.9%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던 2019-2020학년도 봄학기 대학 등록생은 1,473만 2,976명으로 지난 2년간 9.4%, 138만 9,788명의 학생이 줄어들었습니다. 대학 종류별로 보면 4년제 공립대 등록 대학생은 전년도보다 3.9% 감소했고 2년제 공립대는 7.8%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종종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